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영원히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안전한 성벽이라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역사상 붕괴했던 모든 경제 시스템도 무너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집값이 조금 올랐으니까, 혹은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줄 거니까 괜찮을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 말이죠. 하지만 역사적 비극은 언제나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1900조 원이라는 가계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월급과 저축, 그리고 소중한 가족의 노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존의 문제거든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뭘까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여러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소음으로 치부하며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신화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바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저렴한 유동성, 즉 낮은 금리이죠.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돈을 빌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고금리 유지를 선언해도 사람들은 설마 내 아파트가 폭탄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1900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빚더미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매달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만 2배로 늘어난다면 그 생활이 얼마나 버텨질까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미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영끌족이라 불리는 3050 세대 직장인들은 이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죠. 이건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계의 가초분 소득이 사라지면 내수 경기가 죽고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며 결국 고용시장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여전히 연착륙을 말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위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멈추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기의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금리 역전 현상과 환율의 불안정성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다시 국내 금리를 압박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경매 시장의 지표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법원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거나 아예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 시장의 체력이 바닥났다는 증거거든요. 세 번째는 은행의 연체율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소상공인과 가계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뱅크런과 같은 급격한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도 않으면서 빚만 남는 깡통 아파트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산 가치는 폭락하는데 갚아야 할 원금은 그대로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죠.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은 생각보다 취약하고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생존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이 있다면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리는 건 도박과 같습니다. 둘째는 현금 흐름의 확보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현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월급 외에 추가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셋째는 심리적 대비입니다. 대중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지표를 읽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는 식의 태도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죠.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과거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은 모두가 환호할 때 의심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릴 때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아파트 계약서가 미래의 보증수표인지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지 냉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은행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 가족과 내 삶을 지키는 건 오직 나 자신의 냉철한 판단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결과는 처참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추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1900조 원의 부채가 터지는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실 건가요?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죠. 오늘 전해드린 이 사실들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살아남는 법입니다.